네, 계속해서 실제 이제 작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면은 꽤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시트를 좀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실제 제가 올려놓은 유인물의 사이즈를 보면 거의 실제 사이즈랑 거의 유사합니다. 실제 11,500이 되어 있으니까 11.5cm겠죠, 그죠? 거의 12cm,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시트 사이즈가 커버리면 도면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솔직히 A4보다는 더 큰 종이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A3나 더 큰 종이 있으시면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효과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일단 A4에다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진행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효과적인지 작성할게요. 이번에는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우선은 항상 중간을 잡고 공기를 쭉 빼서 한쪽에, 그리고 쭉 빼서 한쪽에 붙이시고, 이렇게 하시고 우선 시트부터 그리겠습니다. 시트는 너무 크지 않게 하겠습니다. 원래 1cm씩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엔 좀 더 작게 해서 작성을 해볼게요. 한 0.5 정도 작성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약간 대략의 위치를 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5를) 하는 이유는 한꺼번에 시트를 그리기 때문입니다. 0.5 정도 해서 저는 좀 작게 이번에 작성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겠습니다. 가성 가지고 우선 T자가 없다 보니까 약간은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할 건 없죠, 그죠? 봤던 대로 이번엔 시트를 한 0.5 정도 굉장히 좀 작게 하겠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작아지면 안 되니까 그걸 대비해서라도 조금 작게. 제가 좀 작은 책상에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런 고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안 되진 않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폭이 작은 데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트는 이렇게 먼저 그리겠습니다. 위 밑에 그리는 것들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선 도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면을 그린 이후에 별도의 걸 쓰겠습니다. 꼭 다시 말해서 꼭 제가 드렸던 시트를 필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A4에다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먼저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대지선이 꽤 중요합니다. 대지선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은 기준선으로 잡고 여기서부터 보시면 1000이니까 1cm, 여기서 얼마? 2.5cm 하면 되겠죠. 이 부분을 먼저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그리는 걸로 할게요. 대각선도 괜찮을 것 같고 이번에는 생긴 모양이 좀 직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 비어져 있는 부분들을 실제 제가 드렸던 거랑 맞추겠습니다. 약 4cm 그리고 3cm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3cm 정도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를 4, 여기를 이번에는 3으로 해서 조금 위치를 좀 다르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 3cm 이상이 되어야지 뭘 할 수 있다? 치수를 넣을 수 있죠. 이번에는 여기를 한 3 정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4 정도 해서 공간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4와 3 정도를 가지고 여기랑 이 부분을 먼저 잡아서 여기를 우리가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여기가 뭐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지 경계선의 첫 번째 선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점을 중심으로 대지경계선이 만들어지겠죠. 여기 하나, 그리고 똑같이
여기가 선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 뭐가 있다? 이 위로 치수선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 위에 저는 1cm를 더 올려가지고 1cm를 올려서 뭘 하고 싶냐면 1cm를 올려서 뭘 하고 싶냐면 첫 번째 점인 찍고 여기서 얼마 간다 이제 1000, 2000, 4500 쭉 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위로 얼마 한다? 이것도 1cm 그리고 위쪽으로 치수선 1cm 위로 얼마 1cm를 잡아서 한 번, 두 번 하면 되겠죠, 그죠? 치수를 이런 식으로 한번 이번엔 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쪽에서도 시트가 조금 작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서 작성을 1cm씩 맞춰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했고요. 여기가 대지점 선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이 선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찍고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겠습니다. 얼마 갑니까? 1000, 2000, 4500, 3200, 1800, 1000 되어 있네요, 지금. 그래서 스케일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1000, 그리고 그 다음 얼마? 2000 찍고, 그 다음 얼마? 4500, 1, 2, 3, 4500, 그리고 그 다음 얼마? 3200. 옮겨서 빨리 잡을 수 있게 1, 2, 3200. 그리고 얼마? 1800 찍고, 그 다음 얼마? 1000 찍고, 나머지 치수선. 되겠죠,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가겠습니다. 여기는 1000 얼마? 2500이네요. 2500. 1000, 2500. 그리고 얼마? 1500 찍고, 그 다음 얼마? 2400. 1000, 2000, 2400 찍고, 그 다음 얼마? 4600. 600 있고, 1, 2, 3, 4에서 4600. 그 다음 얼마? 1500. 1500 해서 점 찍고, 그 다음 얼마? 또 1500이네요. 1500 해서 점을 찍고요. 그 다음 얼마? 1000 찍고, 마지막 얼마? 4000이네요. 지금 1, 2, 3, 4, 4000 찍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상부와 그리고 좌측편에 있는 필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대시사선이 되겠죠. 똑같이 밑으로 1cm, 1cm, 1cm를 그리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옆에도 오른쪽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 부분이겠죠, 그죠? 여기까지가 대경계선. 뒤쪽은 얼마씩 있다? 네. 1000, 1cm, 1cm씩 있습니다. 공간이 너무 작을 경우에는 이 간격을 1cm가 조금 더 작게 한 뭐 8mm 정도 하셔가지고 유연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기가 그 1000 선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얼마씩 간다? 가선 위에 처음엔 1000이고요. 처음에 1000 찍고 그 다음 얼마입니까? 2500이네요. 치수는 그 가장 작은 걸로 하겠습니다. 1000, 2500. 그래야 나중에 안 헷갈리기 때문에 그다음 얼마 다시 5000이니까 5000이니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밀게요. 제가 5000이니까 5000 찍고 그 다음 얼마? 6500이네요. 6500 찍고 나머지 얼마입니까? 지금 4000 되는지 볼까요? 4000 되는지 보니까 딱 맞네요. 지금 여기까지 4000까지 찍었습니다. 하부 공간도 보니까 2000, 처음엔 1000이고요. 하부 공간도 대지에서 띄운 다음에 처음에 1000 찍고 1000 찍고 다 얼마입니까? 2000, 6000, 3500이네요. 처음에 2000 찍고 6000 찍고 그리고 3500 1, 2, 3500 나머지 얼마? 1000. 좀 잘못했나 보네요. 2000, 6000이니까 1, 2, 3, 4, 5, 6 찍고 3500이니까 1, 2 3500 나머지 1000. 뭐가 조금 잘못됐나? 1500 위가 1000. 다시 볼게요. 1000 띄우고 2000 띄우고 그 다음 얼마? 6000 1, 2, 3, 4, 5, 6 띄우고 그 다음 3500 1, 2, 3500 띄우고 나머지가 1000
500? 1000? 뭐가 안 맞네요 지금. 한 가지만 볼게요 지금. 잠깐만. 네, 이렇게 해서 가성과 실제 어느 부분에 치수가 들어가는지를 해봤습니다. 이전에 했던 평면도보다 조금 더 치수 정보들이 많습니다. 저번에 거보다 거의 2배 정도 되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네모 박스가 이제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그 대지 경계선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지 경계선을 먼저 그려도 좋습니다. 근데 굵은 선들을 먼저 그려 놓으면 나중에 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일단 지금 그리진 않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는 아마 뒤에 그린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헷갈리신다면 그냥 지금 바로 작성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의 용이성을 위해서 그냥 먼저 용이선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선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헷갈리기 때문에 선들을 조금 더 줄이는 차원이기도 하고 해서 우선은 우선 가지고 대지선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그냥 그리시고, T자가 없다 보니 약간은 수직 수편 그리실 때 힘든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작은 자라든지 큰 자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3학년 됐을 때 그 시험을 칠 국가시험인 그 건축 그 기사 사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T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조금씩 이런 식으로 해서 선들을 딱 맞추기보다는 약간은 겹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무슨 선? 대지 경계선, 사이트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해서 대지 먼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에 있는 치수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치수를 전부 다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면 이쪽 치수는 보니까 전체 가는 것이 아니고 요까지 거의 가져오죠. 그러면 2000에 있는 이 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여기도 3200의 이 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치수를 다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 세 번째 있는 그 1000, 2000 이 부분과 그리고 여기서 있는 1000, 1800, 3200 요소는 좀 중심으로 할 건데, 이걸 먼저 그려야지. 수직을 먼저 그려 놓으면 수평을 그릴 때 끝까지 다 그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그리면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가선을 그리겠습니다. 가선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헷갈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선을 그릴 때도 조금은 도면의 그 각도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 가선 하나 생길 것 같고요 지금 중심선들이. 그리고 여기서 중심선이 생기는데, 요 중심선은 위치를 보니까 전체 가는 것이 아니라 약 여기 있는 5천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가서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전체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네요. 지금 여기까지 먼저 그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천은 다 같이 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리시고, 가선을 먼저 그린 이유는 중심선을 바로 그려버리면 또 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가선 가지고 위치부터 먼저 잡겠습니다. 여기도 전체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여기는 여기까지 가지고 여기까지 가지고죠. 똑같이 여기에 있는 이 부분도 여기까지 그리시고, 여기에 있는 치수도 여기까지 갈 것 같습니다. 밑에 4000을 떼고 나면 여기까지 갈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밑에 있는 화장실 부분이 보이고, 현관 부분이 여기 보이고요 지금. 현관 밑에 있는 거실 부분 여기 보입니다 지금. 되셨죠, 그죠? 되어 있고, 반대로 이 부분을 보니까 여기는 우측을 보니까 이따 위치를 먼저 맞출게요. 우측을 보니까 첫 번째가 천 띄워서 이 정도 선에서 한번 가는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가 서재랑 화장실 부분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5000 띄워서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부분이 이렇게 있네요 지금. 마지막으로 하부에 있는 공간들은 다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빠졌죠, 그죠? 어디 부분? 거실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거실 부분이 여기 6000 띄워진 이 부분이 거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보시면 거실이 보이고, 주방이 보이고, 안방이 보이고, 안방의 서재와 그리고 뭐가 보입니까? 화장실이 보이죠, 그죠? 여기는 다용도실이 보이고, 여기는 계단실이 보이고, 화장실과 다시 현관들이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건물들이 보이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뭘 그린다? 중심선을 그린다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두 번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뭘 안 칠 수 있다? 이 지우개를 우리는 멀리 치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더 깨끗한 도면은 효과적인 가선을 쓰는 거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번
중심선을 그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밑으로부터 쭉 내려갈게요. 지금 첫 번째 중심선 위치는 처음 있는 천 띄어서 있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략 여기까지 되어 있죠, 그죠? 실제 중심보다 조금 더 튀어나오게 한 5mm 정도 튀어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벽체를 포함해가지고 5mm에서 1cm 이내에서 해서 중심선들을 그리겠습니다. 아직 굵은 선들이 좀 0.9로 다 힘드시면, 0.5 가지고 중심선을 그리겠습니다. 중심선은 중간선이기 때문에 살짝 돌려서 여기까지 점이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더 내려서 뭐가 보입니까? 이쪽 그리고 이쪽 같이 그릴게요. 한꺼번에 좀 헷갈리니까 밑에 있는 서재 띄워서 똑같죠, 그죠? 위치가 똑같이 그리겠습니다. 같이 맞추지 마시고요. 조금은 엇갈리는 게 괜찮습니다. 아마 티자 때문에 조금씩 저도 이게 직선으로 쭉 가다가 조금씩 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밑에 내려와서 이제 뭐가 있습니까? 방이 있네요. 지금 방 위치에다가 똑같이 뭐한다? 0.5 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다 끝났고 이제 위로 넘어가서 다시 이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다용도실이 있네요. 다용도실 여기까지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자꾸 머리가 나올까봐 제가 항상 고민입니다. 여러분들 가릴까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려가서 다시 어디서부터 직각 맞추기가 참 힘들다, 그죠?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계단실의 윗부분 해서 여기까지 그리고요. 내려가서 계단실 부분을 똑같이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현관 부분을 똑같이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관의 문 부분을 그려서 잡고 밑에 있는 어디까지? 네, 거실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수평을 그렸다고 하죠. 수직을 그릴까요? 수직 부분들은 수직은 더 쉽죠, 그죠? 전체가 다 가기 때문에 수직 부분들을 그리면 수직은 맨 끝선 대지에서부터 1m 띄운 상태에서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처음 중심을 그렸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중심선은 전체 다 가는 시순선이기 때문에 끝까지 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선도 전체가 다 가죠, 그죠? 그래서 전체가 다 가게 해서 하겠습니다. 가선은 가선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같은 선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처음에 가선 그릴 때 너무 진하게 그리지 말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방과 방 사이에 있는 가선을 그리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실과 마당 사이에 있는 중심선을 가지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서재와 그리고 화장실 사이에 있는 부분도 뭐가 있습니까? 중심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방에 있는 외벽 부분까지 해서 뭘 할까요? 중심을 그리면 짠! 됐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면 실제 공간들이 보이면 현관이 보이고 화장실이 보이고 계단실, 다용도실과 냉장고를 둘 수 있는 엔트리 같은 공간도 있고요. 옆에는 거실과 주방, 식당, 그리고 방과 방 옆에 조그만한 형태의 공간들이 같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과 서재까지 해서 전체적인 형태의 우리가 건물의 어떤 정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중심을 그렸습니다. 이제 뭐합니까? 벽체에 두께를 주기 위해서 가선을 가지고 각 위치마다 뭘 합니까? 가선대로 그리겠습니다. 벽체 두께만큼 그려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두꺼운 거 쓰지 마시고요. 저 같으면 작아가지고 두께가 얼마입니까? 지금 200이 양쪽으로 얼마씩 간다? 중심에서부터 양쪽으로 얼마씩 간다? 양쪽으로 가장 작은 100 해서 2칸 그리겠습니다. 중심을 그렸기 때문에 양쪽으로 1mm씩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가선 하나 그리고요. 밑쪽으로 가선 하나 그리겠습니다. 밑에도 보니까 벽이 거의 다 있죠, 그죠? 벽 있는 부분들을 보시고 가선들을 작성을 쭉 하시면 됩니다. 가선이기 때문에 좀 틀려도 나중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우선 그릴 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벽체 위치가 어디인지 앞서 그렸던 언더라인 형광펜을 보면서 위치를 우리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을 도면을 이해를 해야지 작성하기 편합니다. 단순히 보고 바로 한 줄 그리고 한 줄 그리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공간이 무엇이 있지를 먼저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공간들마다 정보를 가선 그리고 중심 그리고 벽체 그리고 벽체에 있는 계급을 그리고 계급을 그린 상태에서는 이제 내부에 있는 인면들을 하나씩 작성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평 다 그렸고요. 수직을 보겠습니다. 수직은 조금 더 크네요. 지금 크니까 살을 좀 바꿔가지고 그리겠습니다. 굵은 선 구조체 부분이니까 전체 벽이 쭉 다 가니까 가선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뭐가 있다? 구체가 있다. 벽체가 있다. 그래서 여기도 벽체가 다 가지 않죠. 여기 보면 여기에 위에 벽이 하나 있고요. 지금 여기 벽이 하나가 있고 똑같이 밑에 벽이 가다가 다시 한번 띄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인지를 조금 해주시면 훨씬 더 가선의 양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같이 주방과 그 방 사이에 있는 벽체를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있는 외벽을 가선 가지고 대략적인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벽과 도덕벽들은 두께를 지금 같이 할 겁니다. 200씩. 그것까지 다 바꿔버리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뭐 나왔습니까? 전체 중심선에 대한 벽체 두께만큼 가선을 그렸습니다. 이제 뭐 합니까? 뭐 한다고요? 네. 실제 굵은선을 가지고 이제부터 뭐 한다? 네. 창과 문을 그리겠습니다. 창과 문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그 창과 문이라고 하는 부여도 있겠지만 먼저 그리고자 하는 거는 계구부 뚫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벽체가 먼저 이렇게 중심선을 쭉 그렸다 그죠? 가선 가지고 벽체를 그린 상태에서 이제 뭘로 한다? 굵은 선을 가지고 뭐합니까? 계구부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벽체를 뚫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굵은 선 가지고 벽체를 그립니다.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그릴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외부 부분이고요. 여기가 내부 부분이라고 한다면 외부에 대해서 마감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창문에 틀을 넣을 때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빼서 이렇게 창틀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부선을 딱 맞추면 건물이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뭘 끼웁니까? 창을 중심을 잡고 창을 하나 둘 끼우시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시켜주면 창문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창의 모양들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나가는 겁니다. 네, 그걸 이제 그리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 위치마다 크기를 정했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보시면 다용칠 옆에 있는 부분은 벽이 없고요. 쭉 하다가 계단실이 여기 창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600짜리니까 두께가 그렇기 때문에 두께보다 조금 더 위에서 600을 그리겠습니다. 대충 맞춰가지고 먼저 밑에서는 하나를 굵은 선으로 그리겠습니다. 600을 또 이렇게 재도 되지만 옆에다가 딱 놔두시고요. 저 같으면 눈찜작으로 하셔도 됩니다. 600을 맞추셔가지고 눈찜작으로 600 하셔도 됩니다. 왜 눈찜작을 많이 쓰냐면 실제 우리가 도면을 볼 때는 이렇게 다 재면서 이렇게 다 보지 않습니다. 적어놨던 치수선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창과 문 같은 경우는 치수선이 없죠, 그죠? 없는데 나중에 그걸 디테일하게 실시 도면을 그리게 되면 다 조그마한 형체의 디멘션을 다 주게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맞추긴 하겠지만 프렌드나 아니면 핸드 드로잉을 할 때는 굳이 그것들 맞추지 말고 하지만 대략적으로 보셔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600 거의 맞죠, 그죠? 많이 그러시면 아마 치수를 좀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600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문선으로 그리고 600 정도 선에서 그리시면 됩니다. 눈썹을 좀 더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이제 없고요. 지금 저 같으면 수직에 있는 창을 다 그리고 나면 수직을 다시 그릴 겁니다. 자를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일단 넘어오니까 여기는 이 벽에는 특별한 거 안 보이는데 문제가 여기에 있는 계단이 있죠, 그죠? 계단 부분에 있는 이 부분에 지금 사이즈가 없습니다. 지금 없으니까 여기다 치수를 줄게요. 지금 여기는 사람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1000보다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는 1000 좀 더 크게 할까요? 1000, 4600 여기다가 이 부분을 못해도 한 900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까지가 그리고 여기를 좀 넓게 해가지고 넓게 해서 여기는 1000 주겠습니다.
그럼 남는 거는 1900 뺐으니까 남는 거는 계산해 보시면 270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를 얼마 한다? 1000 띄우겠습니다. 하는 김에 바로 그냥 표시해 놓겠습니다. 여기를 1000 찍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나중에 그러실 때를 대비해서 계급은 아니지만 먼저는 그 형상을 먼저 해 놓겠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시고, 더 내려왔을 때 여기는 벽이 없고 여기는 위에 지금 뭐 있습니까? 지금 폴린도가 있네요. 지금 1800이다 그죠? 중심에서부터 양쪽으로 900 하시면, 여기 중심 봤을 때 양쪽으로 900 해서 저는 여기다가 하나 그리고요, 위에 보시면 아마 여기 그 장이 하나 더 있을 거야. 그리고 밑으로 똑같이 해서 뚫겠습니다. 없고 더 내려와서 없고, 여기 창이 하나 있네요. 지금 여기에 나중에 붙박이 장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환기를 위해서 조그마한 창을 600짜리 창을 여기다가 600 하나 줬습니다. 600을 하나 이렇게 주겠습니다. 주고요. 창이 없고 여기 창이 있다 그죠? 이 창은 문과의 창이 있네요. 지금 여기는 1000 하기로 했으니까 벽체를 해서 벽보다 조금 더 그 문 뒤에 손잡이가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약 여기서 하나, 그리고 1000 정도 띄우셔가지고 좀 보시면서 1000이 얼마지? 라고 보시면서 한 칸을 보시면서 눈짐작으로 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아마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가지고 바깥을 보는 창이 있죠 그죠? 저는 3200 했습니다. 그래서 맞춰 데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밑으로 일단 위로 3200 맞춰가지고 3200이니까 약 3m 20 정도 되네요 지금. 이건 좀 봐야 되겠다 그죠? 전체에서 5천에서 보니까 3200, 3200 이 정도 잡겠습니다. 그래서 4000 정도 되는 선에서 첫 번째 거를 그리고 3200까지 해서 좀 더 크게 저는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직선에 있는 다시 말하면 그 Y축에 있는 걸 다 그렸습니다. 이제 X축으로 넘어가서 각 부분에 대한 계급을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는 창과 또 문이 있죠 그죠? 같은 사이에 맞춘 이유는 한꺼번에 조금 더 빨리 그리기 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800이니까 여기다가 뭐한다? 800 여기다가 같이 한번 800 똑같이 턱을 조금 주는 게 낫습니다. 마감이 있기 때문에 800 하고요. 더 내려와서 여기도 똑같이 있네요 지금 이 부분에. 이 부분 똑같이 같으면 한꺼번에 그리면 좋겠다 그죠? 똑같이 여기다가도 맞춰가지고 800 창을 뚫고요. 밑에는 현관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맞출게요 지금. 이쪽으로, 왜냐면 여기 장이 있으니까, 신발장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하나, 천여기가 좀 더 크게 해서 신발장이 간섭이 되지 않게 그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위에 보니까 주방 위에는 또 문이 있는데 여기는 사이즈가 1000이다 그죠? 1000이니까 여기도 수평 맞추셔가지고 옆으로 쭉 갈 수 있게 조금 한 100, 200 정도 뗀 상태에서 1000 정도 갈 수 있게 문을 뚫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식당이 있네요. 지금 여기 내가 1200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 이쪽으로 해서 먼저 가구와의 간섭을 살짝 보면서 1200 설거지 하면서 밖을 볼 수 있게 조금 넓게 해서 1200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니까 여기에 거실이 있다 그죠? 양쪽에 있죠 그죠? 양쪽이기 때문에 조금 치수를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뭐 1000 정도 띄울까요 지금? 1000 띄운 상태 600 하겠습니다. 저는 양쪽으로. 왜 1000이란 말을 쓰냐면 날개벽 부분이기 때문에 힘을 받기 위한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1000 정도 하시면 뭐 큰 문제 없이 힘 받기에는 철근을 나중에 시공할 때 철근을 이어나갈 때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정하게 구조체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양쪽으로 창문을 뚫었고요. 그 위에 보니까 또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네요. 900짜리. 그래서 턱을 조금 두고 처음보다는 조금 더 작게 해서 틀과 하겠습니다. 어차피 문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혹은 지나다닐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의 범위를 보는 거죠. 그죠? 사람의 어깨가 아무리 넓어도 900은 안 될 겁니다. 800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화장실 부분은 800 정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고, 빠진 게 요 밑에 있는 안방에 있는 물창이네요. 지금 중심이 지금 되겠죠 그죠? 양쪽으로 900, 900에서 1800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잡아서
따라 그리기보다는 왜 이런 식으로 생겼는지, 무엇 때문에 사이즈가 이러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빠진 게 있나요? 여기 하나 빠졌네요. 지금 메뉴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 조그만한 창, 환기를 위한 창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설계를 해보면 그 목창, 창이 없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불편하죠, 그죠? 가능하면 창들을 다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창과 문의 위치를 잡아두고,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제는 아주 즐거운 작업인 뭐합니까? 구조 부분을 그리겠습니다. 저는 구조를 그릴 때 희열을 느낍니다. 왜냐면 구조를 그리면 건물이 꼭 다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 구조미를 가지고 있는 건물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그렸던 벽체 두께와 계급을 고민하면서, 지금 그릴 때는 혹시 처음 가선을 잘못 그렸으면 이제 맞춰서 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조는 중요하기 때문에 100 정도 가셨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하나 그리고 창은 띄우고, 그리고 다시 어디까지입니까? 이쪽까지네. 약간 맞춰서, 구분선은 틀리면 안 됩니다. 그죠? 잘 됐습니까? 그리고 똑같이 여기도 구분선 가지고, 지금 여기 화장실 부분은 그 선을 다 그려도 되는 이유가, 이 부분이 지금 그 우리 벽돌이죠. 그죠? 이건 잘못 그렸네요. 제가 벽돌이기 때문에 여기는 선을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되고, 똑같이 벽돌 부분들은 선을 그려가지고 교체 상관없는데 콘크리트 연결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고 조금 띄워서 해주시고, 여기 지금 저는 이거 잘못 그렸습니다. 지금 다시 고칠게요. 좀 내려와서 가지고, 이 퐁당퐁당 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해주시고, 바깥쪽에도 똑같이 해주시고, 조금 넘어와서 벽체를 여기도 하나, 그리고 여기도 하나,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있습니다. 옆으로 더 와서 제 두께만큼 작성을 해주시고 내려와서 퐁당 될 수 있게 다 했습니다. 수직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수평 부분을 그리겠습니다. 벽체를 보시고, 제가 머리가 나올까봐 또 작업하다가 항상 이게 여기까지 가도 되겠네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 간 다음에 가시고, 똑같이 굵은선을 세워서 그리면 됩니다. 힘을 줘서 그리면 됩니다. 똑같이 문 부분을 그리고, 선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빠진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여기는 벽돌인데 이건 조금 잘못됐네요. 이럴 때도 저도 실수한 대로 여러분 실수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죠. 그죠? 실수를 하시면서 지우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해도 됩니다. 너무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배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 도면들은 도면을 보면 압니다. 지저분하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순서를 가지고 어떤 방식을 가지고 했는지를 보고 싶은 거지, 틀렸다 맞다 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수평선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벽체가 됐고요. 지금 빠져있는 부분이 여기랑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들은 뭐 한다? 네. 벽돌벽입니다. 벽돌벽이기 때문에 조금 다시 선을 한번 끊어서 가겠습니다.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선을 끊어서 끊어진 선들이 보이게 똑같이 여기도 선들을 끊어서 가겠습니다. 끝부분 보시면 살짝 선이 있는 게 낫겠죠, 그죠? 여기도 선을 끊어서 가시고요. 똑같이 여기도 선을 끊어서 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선을 끊어서 가겠습니다. 여기는 벽돌벽이다. 제가 실수한 부분,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워야 되겠죠, 그죠? 지울 때 가능하면 다른 데를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종이를 대고 지우시고 끝난 다음에는 다시 수정해야 되겠죠, 그죠? 물론 부분만 지울 수 있는 형태의 자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나중에 더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전체에 뭘 뒀다? 이제 보이시나요? 이제 외부에 있는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의 관계가 보이고 창들이 보이죠, 그죠?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구조 작성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힘드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